자, 오늘 정말 심각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전자업계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뭐 이 적자가 거의 뭐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엄청난 적자라고 하죠. 근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다들 뭘 비난하냐면 그게 다 미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죠. 반미적인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미국이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대만 전자업계는 대만도 똑같이 미국 밖에 있는 아시아의 국가입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전자업계의 영업이익의 10배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분기당 뭐 10조가 넘어가는 뭐 그런 엄청난 영업이익을 막 뿜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미국 탓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이 폭망하고 있는 이유는 반미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좌파 정권 때 미국을 반대했습니다. 반미를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친중을 했어요. 중국과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중국에 충성했어요, 지난 좌파 정권이. 그리고 친중만 한 게 아니라 북한과 손을 잡았어요.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파 정권을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파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잃었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되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시잖아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친서방 국가들과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이 우파 정권의 행보를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사회가 지금 좌파에 빠졌습니다. 완전 중국에 넘어가고 있어요. 와, 저는 지금 이 사실을 정말 믿기 힘든데 한국 전자업계가 지금 완전 폭망했어요. 지금 한국 전자업계들의 지금 적자를 한번 보십시오. 와, 그리고 지금 대만 전자업계의 이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10배입니다. 와, 그러면 대만은 왜 이렇게 친미적일까? 이거를 또 제가 국제사회에서 뛰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대만이랑 한국이랑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아시아인들이고 만나서 밥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긴 것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만 닫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누가 대만 사람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컬처가 조금 달라서 옷 입는 게 좀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도 저 사람이 대만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억양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을 구분하지, 똑같이 미국에서 만나서 영어 쓰면은 아니지, 그 입을 닫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몰라요. 그만큼 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합니다. 역사도 둘 다, 한국과 대만 둘 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국가를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만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본 총독부가 그 한국만 식민 지배를 한 게 아니라 대만도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오히려 대만의 식민 지배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식민 지배했던 역사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일본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고 뭐 그런 정서가 되게 강하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친일적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랑 만나보면 일본 요리들 되게 좋아하고 일본 문화들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일본어 잘하는 대만인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일적인 정서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대만은 친미적이고 친일적일까요? 그거는 식민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 정권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그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였던 기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만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심지어 그리워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중국이 원래 그 대만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절보다 훨씬 나은 삶이었다는 거죠. 먹을 게 더 풍족했고 사회 시스템이 더 발전했고 문화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친일과 친미적이에요. 대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본과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미국과 굉장히 잘 맺습니다. 그러면 왜 대만은 미국에게 친밀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중국에게 다시는 자신의 영토를 먹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도 작고 땅도 작은데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대륙 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식민 통치였던 시절이 물론 식민지였지만 원래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던 당시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점령하던 당시, 그러니까 중국이 점령이라기보다 원래 중국 땅이었을 때 상황이 안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친일적이고 친미적입니다. 그 결과 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로 미국 군대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더 이상 예전의 군국주의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굉장히 서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그런 일본과 대만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첨단 그 기술, 특히 이제 소재죠, 소재. 첨단 재료들을 잘 수입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오는 그 반도체 그 특허와 설계도와 장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전자업계가 대만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영업이익의 10배입니다. 한국보다 10배의 영업이익을 내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대만.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이 한국은 계속 반미와 반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한국의 기성 세대들이 좌파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분간 한국은 계속 몰락입니다. 제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치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아시죠? 정치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님들이 가난해지는 거,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더 큰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미국에 건너오실 분들은 좌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자명한 일인데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깨달아지냐면 한국의 주류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좌파예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주는 대학 교수들, 특히 인문대 교수들이 다 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한국이 폭망하고 있는 건 반미, 반일, 친중, 종북을 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것만 쏙쏙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중의 흐름을 조심하십시오. 요대로 가면은 망하니까 지금 이런 난세에는 대중의 말을 듣지 마세요. 대중의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상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세가 한국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 당분간 일어서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저는 살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는 그 세계적인 그런 기술들이 늘 여기서 세상에 선보이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해놓은 원천 기술들이 이 실리콘밸리라는 게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뿌려집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과학기술을 미래지향적인 연구만 하고 그거를 실제로 생산하는 거는 미국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미국의 이런 제조 하청이 이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해봤자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만에다가 연구 시설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자제품 생산 장비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요. 특허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라이센스비가 있지만 특허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뭐 대만의 제조 기술력이 좋다. 뭐 이건 사실 아시아 국뽕적인 뷰고요. 사실 미국이 다 준 거예요. 미국이 다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우호적이니까 그냥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도 예전에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 뭐 좋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맨날 반미하잖아요. 맨날 반미하고 그 미국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계속 손을 잡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거 안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예전처럼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사실 한국에 이런 정말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셨던 분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이 조선 땅은 늘 중국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었어요. 이 사이클을 끊으신 분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건국 대통령 진짜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의 속국의 운명에서 그리고 일본의 그 지배당하는 운명에서 이 사슬을 깨고 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딱 연결시켜준 이 한국을 정말 부흥시킨 정말 영웅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이 건국한 그 정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국은 그 세계 무대 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반미를 하고 왜 중국과 손을 잡고 왜 북한하고 손잡아요. 그거 진짜 너무 어리석은 태도인데 지금 한국 기성세대들이 너무 좌파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그 막 뭔가 그 자신들이 그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받았던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 아픔들을 그 분노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그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성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반사회적이에요. 그 결과 지금 한국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더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좌파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 같은 그 한국을 그 주도하는 이 좌파의 이 스트림에서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중이 이끄는 방향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항상 매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막 좌파할 때
저는 이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 혼자 제 살 길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가난해집니다.